러시아 도모데도보 국제공항에서 한편의 비행기가 이륙한다. 도착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유네스코 위원회로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다. 수학여행을 떠난다는 기대감에 들떠있던 아이들. 하지만 이 비행기는 조금 뒤 커다란 폭발 후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게 된다. 2002년 7월 1일 오후 11시 35분 52초 독일 남부 바덴뷰르텐베르크 튜빙겐 현의 위버링겐에서 사고가 일어났다. 7월 1일 러시아 모스크 바발 스페인 바르셀로나행 바시키르 항공 2937편 투-154 여객기와 바레인에서 출발해 이탈리아 베르가모를 거쳐 브뤼셀까지 날아가던 DHL 항공 611편 보잉 757 화물기는 각각의 항공로를 따라서 목적지를 향해 비행하고 있었다. 당시 바시키르 항공 2937편 여객기의 조종실은 조종 권한 분배가 다소 모호했는데 조종의 최고 결정권자인 기장이 자신보다 경력이 더 오래된 부기장에게 조종 운항 평가를 받는 수습기장이었기 때문이다. 부기장은 원래 그 여객기의 베테랑 기장이었으나 평가 감독관으로서 형식상 부기장으로 동반 탑승한 것이었고, 감독관인 그와 원래 비행을 함께 해온 부기장도 뒷좌석에 탑승해 수습기장을 지켜보는 중이었다. 게다가 구형 여객기였던 탓에 조종 작동을 보조하는 항공기관사와 항법사도 뒷좌석에 타 있었다. 즉 조종실에만 5명이 앉아 있었고, 형식상 최고 지휘자인 기장과 실질적 최고 지휘자인 부기장이 같이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구조여서 자칫 위기통제 의사결정이 표류할 위험을 내재했다. 어쨌든 2937편은 이런 애매모호한 조종실 분위기 속에 22시 48분 바르셀로나를 향해 모스크바 도모데도보 국제공항에서 이륙하게 된다. 국제물류운송회사 DHL 소속 보잉 757 화물기인 611편은 중간 기착지인 이탈리아 베르가모에서 휴식 및 재급류를 마친 뒤 벨기에 브뤼셀까지의 비행을 준비했다. 이 두 비행기는 그렇게 서로의 할 일을 하며 비행을 시작하게 된다. 당시 그 구역에 배치된 관제사는 단 2명이었는데 11시 15분경 한 명이 휴식을 취하러 가자 덴마크 출신 관제사 혼자서 두 구역을 관리하게 되었다. 그 뒤 레이더 점검을 위해 레이더 반응이 느려졌다. 이때부터 관제사는 전화마저 쓸 수 없었는데 항공기와의 교신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다른 관제센터와의 통신은 불가능해졌다. 그 후 바시키르 2937편은 독일에서 스위스 취리히로 관제센터가 바뀌었고, 이 순간 DHL 611편도 스위스 취리히 영공에 들어섰다. DHL 611편은 연료 절감을 이유로 고도 상승을 요구했고, 관제사는 36,000FT까지 상승을 허가했다. 다만 이때 바시키르 2937편 역시 0FT를 비행 중이었다. 물론 두 항공기가 설마 공중에서 충돌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충돌 몇 분 전 에어로 로이드 1135편 에어버스 A320기의 지연 등장으로 관제사는 도착지인 인근 프리드리히스하펜 공항에 이를 알리기 위해 전화를 시도하지만 점검으로 인해 여러 차례 실패했다. 이 연락 시도가 예상보다 길어진 탓에 그동안 다른 비행기로부터 온 연락을 모두 놓치고 말았다. 에어로 로이드 1135편을 유도하기 위해 옆자리로 옮겼고, 관제사는 결국 두 자리를 오가면서 항공기 3대를 관제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 상황에서 바시키르 2937편을 관제하기는 힘들어졌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관제센터에 타 항공기를 넘기지만 시스템 점검 때문에 타 센터와 연결이 불가능했다. 백업 라인 또한 결함이 있는 상태였다. 설상가상으로 TCAS 공중 충돌 경보 시스템과 각 항공기마다 탑재되어 운용되는 것과는 별개로 평소라면 관제사가 TCAS와는 독립적인 ACAS 항공기 충돌 경보 시스템으로부터 이른 시기에 직접 시각 경고를 받을 수 있어야 했음에도 ACAS 또한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ACAS가 지상에 위치한 레이더를 통해 운용되기 때문인데, 당시 이 레이더까지도 점검을 위해 보조 시스템으로 운용되면서 ACAS의 시각 경보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제때 위험을 알리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구경만 하지는 않고
스위스 스카이가이드 측에 연락을 11차례 시도했으나 충돌 1분 전인 34분까지 전화는 먹통이었다. 평온하게 비행하던 두 항공기의 조종사들은 서로의 TCAS가 충돌 위험 경고음을 울리자 당황했다. TCAS는 두 비행기가 충돌 위험 궤도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경우 그 즉시 시스템 자체 통신과 계산을 통해 어느 쪽이 상승하고 어느 쪽이 하강할지를 결정해 양측에 각각 상승과 하강을 지시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게 해준다. 당시 위험을 인지한 TCAS는 DHL 611편 측에 하강을 지시했고 611편은 서둘러 고도를 낮추며 관제소에 자신들의 하강 사실을 알렸다. 동시에 바시키르 2937편의 TCAS는 상승을 지시했으나 2937편 조종사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혼선을 겪으며 즉시 대처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관제사 닐센은 611편의 고도 하강 교신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오히려 레이더를 보고 충돌 위험 상황을 직시한 닐센은 611편의 하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바시키르 2937편에게 충돌 위험에 따른 고도 하강을 지시하는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다. 게다가 그는 2937편에게 충돌 위험 상황임을 전달하면서 611편이 비슷한 고도에서 접근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는데 접근 방향을 2937편 조종석 시야 기준이 아닌 반대 기준으로 알려준 탓에 왼쪽 10시 방향에서 접근해오는 611편을 2시 방향에서 접근해오고 있다고 거꾸로 전달하는 실수까지 저지르고 말았다. 그래놓고 611편에게는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다. 닐센은 자신의 조치로 두 항공기의 충돌 위험은 해소되었다고 판단했고 다른 레이더 화면으로 옮겨가 에어로 로이드 1135편 항공기의 착륙 유도 교신에 몰두하였다. 2937편 조종사들은 TCAS와 관제사의 서로 다른 고도 변경 지시에 당황했다. 당시 대부분의 서방 항공사 여객기들은 조종 의사결정에서 TCAS 시스템의 판단을 우선시했지만 러시아 항공사 소속이었던 2937편 조종사들은 결국 관제사 닐센의 지시를 따르기로 하고 고도 35-0FT를 향해 하강을 시작했다. 2937편 조종사들은 관제사 닐센이 알려준 방향대로 조종실 오른쪽 창밖을 뚫어져라 주시하며 깜깜한 밤하늘 속에서 611편에 근접하는 것을 살폈지만 방향이 정반대 쪽이었기에 충돌 직전까지 그들은 611편을 발견하지 못했다. 611편의 두 조종사는 TCAS의 지시에 따라 하강을 지속하는데도 계속 충돌 위험 경고음이 울리자 더욱 당황하여 다급하게 관제소에 교신을 시도했으나 닐센은 다른 레이더 상황을 지켜보느라 이를 듣지 못했다. 결국 두 항공기는 충돌하기 불과 몇 초 직전에야 육안으로 서로를 발견했다. 611편 조종사들은 키를 쓰고 더 급격히 하강하기 위해 조종관을 밀었고 왼쪽 창 밖을 본 2937편 조종사들도 경악하여 급격히 상승하기 위해 조종관을 당겼으나 이미 때는 늦어버렸다. 충돌하기 전 녹음되었던 611편의 두 조종사의 녹음도 같이 들어보겠다. Set hard. 35,000ft 이상의 고도에서 고속으로 비행하던 두 항공기는 순식간에 충돌했고 동체가 두 동강난 바시키르 2937편은 대처할 틈 없이 그 자리에서 공중분해되어 추락하였으며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 않던 2937편의 승객 대다수는 충돌 후 추락 과정에서 기체 밖으로 흩뿌려졌다. 조종실을 포함한 기수 부분은 충돌 직후 완전히 분리되어 수직 낙하한 끝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상에 떨어졌고 날개와 엔진이 붙어있는 후미 부분은 잠시 활공하였으나 급격히 실속하면서 수직 추락했다. 커다란 두 동체와 수십 수백 개의 작은 파편들이 지상에 우르르 쏟아지듯 추락하며 연쇄 폭발이 일어났고 잔해는 넓은 범위에 분산되었다. 위버링겐에서는 추락 지점 3km 밖에서도 거대한 화염이 목격되었다고 한다. 탑승자 69명은 전원 사망했다. 역시 611편 조종사 2명 또한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이 끔찍했던 인재사고로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으며 전 세계에서는 추모가 이어지게 된다.